안녕하세요. 팀마크의 정승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워링크 검색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접속하셔서 세팅하실 때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는 이렇게 뜨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파워링크 클릭해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건 방법도 있고요. 이 새 캠페인을 눌러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파워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입니다. 캠페인 이름을 뭐 예를 들어 신제품, 테스트, 그 다음에 모바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하루 예산도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예산을 하루 동안 시간별로 균등 배분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쇼핑 검색 광고 세팅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광고 효율이 잘 나오는 키워드를 입찰가를 올려놨어요. 근데 광고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입찰가가 올라간 키워드가 광고비를 많이 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24시간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오프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시스템이 노출을 안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별로 균등 배분을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광고 운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예산이 한정적인데 운영할 수 있는 키워드는 많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옵션은 기간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라서 이벤트나 뭐 특수한 기간이 있을 때만 명확하게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광고 그룹으로 넘어가서는 광고 그룹 이름을 정해야겠죠. 목걸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RL은 지금 두 가지가 보이는데 메인 URL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자 번호당 스마트 스토어를 3개에서 4개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개의 사이트를 이 하나의 광고 계정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자사몰까지 해서 5개까지 이 비즈 채널로 등록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기본 입찰가는 내가 키워드를 처음에 세팅했을 때 최초로 설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수동으로 컨트롤해야 될 수도 있고 그룹을 세팅하고 나서도 기본 입찰가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자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시스템이 개편이 됐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천 및 콘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각종 타겟팅 입찰 가중치,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 및 소재의 현재 입찰가는 입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은 이것들을 무시하고 자동 입찰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명확하게 잡고 한번 돌려보시고 나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이 정도면 썩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그때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처음부터 자동 입찰로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룹 예산은 이미 캠페인 예산을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룹 예산은 생략할 건데 만약에 운영하시는 그룹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효율적인 그룹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룹들마다 예산을 컨트롤 해주셔야겠죠. 이제부터 조금 중요해요. 파워링크도 매체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쇼핑 검색 광고보다 노출되는 매체가 더 많아요. 뽐뿌, 고베드림, 번개장터, 마이클립, 디미토리, 닥터나우 등 다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설정하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면 처음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검색 지면이랑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 노출을 하긴 할 건데 네이버 관련한 명확한 지면들에만 노출을 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는 게 이 상태입니다. 파트너 매체가 어느 매체들인지 볼게요. 마이클립도 있고요. 미디어자.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트들의 광고가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목적성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만개의 레시피 같은 사이트 경우에는 품이면 노출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불이 만개의 레시피 쪽에 노출될 필요가 있을까요? 원하지 않는 광고 노출이 특정 사이트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서의 파트너 매체와 검색 지면에서의 파트너 매체 초반에는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는 아시겠지만 품질지수라는 게 있어요. 품질지수가 노출이 됐을 때 클릭이 안 나오면 떨어지고요. 클릭이 됐을 때 구매가 안 나오면 또 떨어져요. 이런 기본적인 품질지수 관리에 있어서 이 지면들에 노출하는 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 노출을 할 거야. 내가 원하는 입찰가 70원으로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입찰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실 거면 요걸 설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PC 및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예를 들어 내가 설정해 놓은 기본 입찰가가 1000원이면 PC를 제가 200%로 만들어 볼게요. PC는 200%가 됐기 때문에 2000원으로 나가는 거고 모바일은 100% 상태 유지이기 때문에 1000원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모바일과 PC를 통합으로 노출하실 거면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컨트롤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도 AI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확장 검색이 애드부스트 검색입니다. 애드부스트 스크린이라는 5개 광고도 또 출시가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드부스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확장 검색이
안 좋냐? 50개 업체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거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안 좋습니다. 확장 검색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광고 데이터 자체가 안 좋다. 제품이 안 좋을 수 있고 사이트가 안 좋을 수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업체가 아닌 이상 확장 검색이 효율이 낮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확장 검색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일치 검색으로 바꾸시면 노출이 안 됩니다. 여기 소재 노출 방식이 있어요. 성과 기반 노출이 있고 동일 비중 노출이 있습니다. 파워링크는 소재가 있고요. 제목과 설명이 하나의 소재인데 소재를 여러 개 등록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들이 동일한 비율로 네이버 광고에 노출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게 동일 비중 노출이고요. 나는 성과를 기반으로 노출됐으면 좋겠어. 여러 소재들 중에 클릭이 좀 더 잘 되고 노출이 좀 더 잘 되고 구매 전환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소재를 노출할게가 성과 기반 노출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소재를 등록을 해서 동일 비중 노출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 잘 나오는 소재를 남겨놓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성과 기반 노출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한번 해보면 소재라는 걸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세팅할 수 있고 소재를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 키워드는 사전에 이 창이 뜨시기 전에 메모장이나 엑셀 파일 등으로 키워드를 미리 수집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제품의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보통은 메인 키워드 그리고 이 메인 키워드와 연결점이 있는 세부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세부 키워드는 뭐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 관련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타겟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고 재질 관련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키워드를 많게는 뭐 500개에서 뭐 적게는 뭐 100개 정도는 준비를 해 두시고 이 창으로 넘어오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세팅할 때 100개 정도밖에 세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룹에는 키워드가 1000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00개만 세팅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세팅할 때만 이 창에서만 100개만 세팅이 가능하지 그 만들어진 그룹에서 추가로 또 100개, 100개, 100개에서 1000개까지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소재예요. 소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응형 소재가 있고 하나는 단일형 소재가 있거든요. 자, 반응형 소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AI가 사이트를 분석을 해서 올바른 제목과 설명을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세팅을 하면 돼요. 그룹으로 들어와서 다시 반응형 소재를 보고 있을 때 저런 오른쪽에 제목 아이디어랑 설명 아이디어가 뜨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 피어싱 귀걸이는 여기, 잊지 못할 추억 만들 뭐 이런 식으로 제목들을 정하고 설명들을 또 추가를 해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세팅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장을 한번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형 소재가 세팅이 됐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일형 소재는 제목과 설명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반응형 소재는 AI가 추천해주는 제목과 설명을 넣어서 편하게 만드는 게 반응형 소재고요. 단일형 소재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제목과 설명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겠다가 이 단일형 소재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다만 반응형 소재는 외부에서 좀 보셨을 때 글자가 너무나 많아서 직관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단일형 소재는 글자가 명확해서 직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점의 차이가 좀 있다. 다만 반응형 소재든 단일형 소재든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연결 URL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뜨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목걸이야. 근데 이 사이트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 목걸이를 원했는데 목걸이가 어디 있지? 찾아볼까요? 아니요. 이탈할 가능성이 요새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되는 URL 자체를 상품 상세 페이지나 혹은 그 상품의 카테고리, 목걸이만 모아놓은 카테고리 링크가 따로 있겠죠. 거기로 연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결 URL은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위치로 연결되는 URL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PC든 모바일이든 키워드 세팅했고요. 소재를 세팅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다? 확장 소재입니다. 확장 소재는 보시는 것처럼 추가 제목도 있고 추가 제목은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홍보 문구도 있고요. 이게 홍보 문구예요. 스마트 스토어라면 혹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면 하면 좋은 이 쇼핑 정보 그리고 이미지형 서브링크도 있습니다. 즉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노출할 수 있는 확장 소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너무 클릭률에 치명적이다. 품질 지수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미지형 서브링크가 모바일 쪽에만 노출되다가 이제 PC에도 노출되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등록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바이럴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 업체라면 블로그 리뷰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장 소재도 꼭 세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이용자 세그먼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패션인데 럭셔리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할 거야 라고 설정하는 게 지금 설정값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네이버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그인을 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어떤 상품들을 구매했는지 여러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세그먼트를 다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되어 있는 항목들의 광고가 노출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이 세그먼트를 세팅을 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또 세팅을 하지 않은 키워드와 소재와 세팅을 한 키워드와 소재가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하게 효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용자 세그먼트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여기 제외 검색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제외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애드부스트 검색 기능, 즉 AI가 자동적으로 키워드를 잡아주는 게 확장 검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AI가 잡아주는 키워드들 중에 원하지 않는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키워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창에서 제외를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워링크 검색 광고 세팅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왔는데